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전원일기 그 60주년, MBC 60주년을 맞이해서 다큐플렉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사실 MBC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MBC에 애착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는 드라마 왕국이자 예능 왕국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늘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예능 왕국, 드라마 왕국 자리를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 아프게 했음일까요? 전원일기를 다큐플렉스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 달 동안 4주간 방송을 할 예정이고 1회가 방송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아쉽게 생각했다면 드라마 왕국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일까? 과거의 명예를 다시 되돌릴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왕국, 예능 왕국,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MBC에서 만드는 드라마는 계속 히트했습니다.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영희 PD라는 그 예능 PD가 있을 때 정말 개념 있는, 공적 개념이 있는 예능을 만들어서 너무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주들, 일부 노조들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화방송의 현 주소입니다.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고 자기네들의 파워를 과시하는 도구로 방송국을 이용했기 때문에 모든 시청자들, 지지자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MBC는 유튜브, OTT 이런 것들에 다 시청자를 뺏기면서 과연 공중파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그 옛날 배우들이 나와서 과거의 그 추억을 얘기하면서 말을 들려주는 걸 보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드라마를 처음 계획한 이년원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제가 방송국 들어갔을 때 조연출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얼마 안 있다 정식 연출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거를 처음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무려 1088회 22년을 방송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동안에 연출도 바뀌고 작가들도 바뀌었죠. 1088회 중에서 김정수라는 작가가 500회 이상을 썼다니까 절반 이상은 김정수 작가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드라마는 추구했던 것이 뭐냐? 마을 사랑, 사람 사랑, 역사적인 사랑, 우리의 정신을 사랑한 그런 드라마였다. 근데 김혜자 씨는 이거 농촌 드라마라고 보기엔 너무 협소하다. 이 전원일기는 휴먼 드라마다. 가족끼리의 갈등이 있는데 가족끼리 쿡쿡 쑤시고 이러는 그 아픔을 콕콕 찌르는 그러한 드라마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갈등을 치유해가는 그런 것을 그린 드라마다. 이걸 농촌 드라마라고 해석하면 너무 내용이 협소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랑, 사람 사랑하고 또 역사를 사랑했던 그런 드라마다.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다. 정말 시작은 미약했다 그럽니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시청률이 60%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비디오도 많이 수출이 됐다 그럽니다. 비디오로도. 이 드라마는 어떤 일상 농부의 수상소감이 모티브가 돼서 이걸 드라마로 만들게 됐다 그럽니다. 아주 사소한 계기가 이 드라마를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장장 22년 동안 1088회가 방송될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면서 1088회를 했으니 계산을 해보시면 제각 나오죠. 계산은.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뭐냐. 최불암 씨가 지금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6.25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는 것부터 시작한 그런 복지재단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최불암 씨는 지금까지 그곳에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살펴준 아이들이 지금 40대로 성장을 했다 그럽니다. 작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동기, 시금석이 된 것이 전원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일기를 통해서 최불암 씨는 또 최불암 시리즈라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냈는가 하면 아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금석을 만들었듯이 입양문화라는 것을 사회의 일반 문화로 받아들이게 하는 금동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러한 씬이 전국을 탐으로써 입양을 일반 문화로 퍼지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불암 씨는 금동이가 아버지 직업을 쓰려는데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구워서 파시니까 붕어빵 장수라고 써.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수산업이라고 써라. 이것이 장안의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역사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드라마를 이유 없이 폐지했습니다. 물론 거기 잠깐 전원일기에서 나왔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야채값이 떨어져서 그거를 파업고 그러는 것을 촬영을 했다가 사전 검열해서 방송을 못 내보내게 해서 전두환 무슨 인터뷰 교사 미인대의 영상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무식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인지 왠지는 모르지만 이 드라마는 아쉽게도 20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해 들었지만 폐지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전원일기를 다큐플렉스라고 해서 하는 걸 보면서 MBC가 다시 명예를 찾으려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도 되나? 그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그러나? 물론 60주년이라고 그러지만 60주년에는 뭐 전원일기만고도 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제가 MBC를 더 이상 비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